자유한국당은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주말 또다시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계에 데뷔한 지가 100일을 맞았는데요. 갈수록 투사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지난번 주말 집회에서 또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여야 더욱 지금 대치 전국이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만약에 패스트트랙 추진하면 20대 국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5일에는 철야 농성을 하고 25일까지 철야 농성을 하고 27일 다시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경투쟁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낮추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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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 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 이것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개헌선 확보해서 개헌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중에 핵심에 들어있는 상당수는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위수김동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좌파 정변이고 좌파의 반란이다. 주먹들도 싸울 때는 상호 룰이 있습니다. 총 들고 칼 들고 할 때는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판에 사심이 칼로 뒤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엿장수 마음대로 선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공수처가 필요해서 선거제도를 땡처리 팔아먹는, 이거는 또 어느 뒷골목에서 배운 뒷거래입니까? 아이고, 차이정 교수 아주 발언들이 험악하네요. 예. 뭐 상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87년 이 지금 현행 헌법이 채택된 이후로 8번의 총선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여야가 합의 없이 이 선거제도를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여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선거제의 패스트트랙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해 속내는 나쁘지 않다. 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미국 가신다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빼시죠. 말 한마디로. 왜 그렇게 보느냐. 첫 번째는 지금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지난 주말에 지금 그 강화문에서 그 장애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은 지금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금 선거제와 관련된 이 부분은 다 지금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구가 어디가 축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당에 여러 가지 분란이 될 만한 소지, 뭐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라든지 5.18 막말이라든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 이런 부분들 일과 관련된 내부는 다 덮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투쟁을 일금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 뜨는 보수의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아까 오늘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 결코 안 된다. 결국은 현행 선거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 낙관론도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 상황을 즐길 만한까지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코 나쁘진 않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고영신 교수께서도 저는 떡 본 김에라고 써놨는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4.3 보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어요. 또 지난 주말 20일 집회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떡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황교안 최대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든가 보수 결집 이런 것들의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 한국당이 보는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아마 이런 걱정들을 할 거예요. 하나는 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 자체가 보수 통합을 지금 저지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미당, 민평당이 살아나면은 결국은 총선에서 민주당은 하나인데 야당은 분열돼 갖고 결국 수도권, 특히 그 의석수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야당 분열로 인해서 민주당이 거저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될 경우 다수당이 있을 경우 설사 민주당이 과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민평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합쳐서 범여권 지금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이야기한 160석이 아무 근거 없이 나온 얘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찬 대표. 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160석, 140 플러스 20석. 예, 140 플러스 20석도 범여권 전체를 합쳐 놓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사참사다 뭐 해갖고 국회가 열리면은 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완전히 국면을 전환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에서 그냥 물러설 경우 이거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선까지도 완전히 먹구름이 깔린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결사항전으로 달려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정태근 의원 지금 보면 명분은 패스트트랙 반대지만 계속해서 이념 공격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고영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까지 지난 지방선거까지의 선거 구도는 일여 다야 구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를 나눠 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대로 여권이 가고 야당, 진짜 야당은 나 혼자다라는 것으로 구도를 만들 수 있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일 강경한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막말도 막말해서 좀 지지율이 잠깐 떨어지기도 하지만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국민들 보기에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려고 하는 국민들 보기에는 야당은 나쁜이 없다. 이거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예.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이번에 4당이 선거법 플러스 공수처까지를 합의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신속법안 처리에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4당 입장에서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은 사는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예. 결정적으로 죽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강경한 투쟁들을 계속 할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뭐 따로 말씀드리는 거 지금 어떻든 황교안 대표라는 분이 현재의 보수 지지층에서 그 전에 대표를 하셨던 분보다는 훨씬 낫다. 차기를 내다보는데 가능성이 있다. 예. 라는 그런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그 전에 대표를 나섰고 후보를 나섰던 분들은 할 수 없이 지지를 하긴 하지만 아이고 나 보수 후보 맞나?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떨어뜨려내면서 안착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최경실 의원이 얘기했지만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황교안 정도면 괜찮다라는 부분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황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야당 대표는 나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투쟁 방식으로 가겠죠. 아까부터 아주 다양한 정치공학 설명을 해주셔서 재미있는데 언제 특강을 한번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 다야하고 다여 일야라고 쓰신 거죠? 예. 예, 저 일자죠? 일야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3개국어가 섞여 있어가지고. 예, 정gen남 교수. 그래서 당분간 뭐 지금 한국당이 결사항전. 예. 오늘 저녁부터 뭐 철야농성 들어간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25일까지 한다고요? 근데 저는 당분간 한국당의 계산법으로는 지지율 믿고 고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약간 어쨌든 이 하향 또는 보합세라 그럴까? 예.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야당,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지지자들이 뭔가 정당 지지율에서도 한국당이 민주당을
넘어설 수 있다. 소위 이른바 골든크로스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지층 결집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전망한다면 예. 아마 국민 여론 때문에 다시 퇴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 이 한국당의 계산법에 따르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거예요. 예. 그동안 비례대표 전면 폐지하자고 그러면서 전혀 소위 이른바 현실적이지도 않고 위헌적인 어떤 선거제도를 내놔요. 내놔라 할 때는 안 내놓다가 그다음 공수처법안 무작정 반대해 왔어요. 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를 태운다 그러니까 또 이게 뭐 입법 쿠데타다 이런 식의 얘기로 지금 명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러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모든 걸 장애 지표로 나가는데 자, 지난 주말에 굉장히 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고무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이념적, 색깔론적 공세였던 거예요. 자, 뭐 김정은 대변이다, 좌파 천국이다. 도대체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나름대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책임감, 공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안정적 이미지를 과연 중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한 실패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황교안식 투쟁 또는 뭐 지금 야당 한국당식 투쟁 방식이 뭐냐면 예.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는 방식이에요. 자기 지침 모르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는 정작 선거 승리를 위한 중도층 확장이라고 하는 과제를 좀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예. 이런 판단입니다. 강경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과연 어떤 것을 노리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그런 부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밀실야합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좌파 독재의 길을 선언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은 좌파 연합 정당이 의회의 다수 세력이 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청와대로 가자! 오해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서적 변호사, 청와대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갔는데 지금 청와대 대통령 안 계실걸요 아마? 그래도 저는 가는 게 맞다 보고요. 아, 예.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계산법은요. 무슨 수단, 이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 선거법을 막아야 된다. 예. 그럼 이게 4단계 투쟁을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국회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농성, 가족이 1단계 온거랍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저번 주 토요일에 한 것처럼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장애 집회, 이걸로 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게 그냥 갔지만 앞으로 이게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또는 이게 장기 농성으로 이렇게 3단계로 갈 거였고요. 예. 결국 이 마지막 4단계 그러다 안 되면 이미 20대 국회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게 저는 의원직 총사퇴 이런 게 4단계 카드로 투쟁의 강도를 올리면서 끝까지 저항하는데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의 투쟁에 지지하는 게요. 한번 보세요. 선거법을 저는 두 가지 이유로 하면 안 되는 게 자, 첫째, 선거법 제가 합의문을 수십 번 읽어봤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옛날에 심상정 의원도 다 이게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 이랬지만 의원들 중에 이게 제대로 그 선거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 부분은 심상정 의원 표현 부분은 약간 좀 왜곡된 전달일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해명했으니까 그 그거는 뭐 짚어드리겠습니다. 좀 정정하더라도 예. 제가 이제 그 받아본 전문 있잖아요. 네. 제가 수십 번 읽어봤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예. 이해도 잘 안 되고. 법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평균적인 일반인이 봤을 때 한눈에 딱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설계한 거 이게 첫째 되느냐 명확성이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연동형이 문제가 아니고 자 253개 지역구를 225개로 줄이잖아요. 그럼 이게 영남에서 몇 개 줄이고 호남에서 이게 몇 개 줄이고 수도권에 어떻게 지역을 붙여서 줄이고 이걸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게리만더링 아닙니까? 그게 여야 합의 간에 지역구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야 합의가. 따라서 이게 어떻게든 저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김현성 교수. 앵커님께 이제 오랜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약은 몇 번씩 우려 먹으신지 아세요? 어떤 거를요? 약효가 나려면 예. 보약이 예. 중탕 뭐 삼탕 이런 거요? 네. 보약을 많이 끓여서 막 우려면 약효가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뭐 투쟁이 아니라 투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번을 나가고 몇 번을 지금 그 보이콧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패스트 트랙이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330일 동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또 60일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국회 안에 오셔갖고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그 당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무노동 무임금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일을 안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얻을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이 안에는 저는 이슈를 이슈로 막자라는 어떤 교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패스트트랙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김학의 사건에 황교안 전 대표 문제가 이야기됐고 그다음에 지금 그 여러 사건들, 장자연 사건들, 그리고 세월호 문제들, 그리고 5.18 망언과 관련된 문제들 어느 하나 정확하게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된 게 있습니까? 그런 이슈들이 막 불거졌을 때 어찌됐든 새로운 이슈로 이게 더 낫겠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타 야당의 합리적 목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강한 야당의 목소리를 내면서 양강구도를 만들겠다. 이게 마케팅의 일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양강구도를 만들어라. 예. 그거에 충실하고 있는 건데 저는 선명성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안 세력으로서의 제1야당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국민을 볼보노한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에요. 저지할 게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토론하고 안 되면 땡깡 부리고 투정하시면 국회 투정도 국회에서 하세요. 예. 그 지금 이제 제가 그 한 말씀 꼭 드리려고 아까 정일환 교수께서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중도 확장성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제 김현성 교수께서 이제 그 1대1로 결집하는 구도를 노린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요즘 제가 이해 안 되는 현상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2월 2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메라 한번 비춰봐 주시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변동 추이가 조금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 떨어질 때 보면은 막말이 나왔을 때 떨어졌어요. 주로 나온 게 이제 5.18 나경원 반민특위 얘기 세월호 때 결정적으로 푹 떨어졌고 근데 쭉 올라가는데 아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했을 때는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에서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대변인 역할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여당 대표가 용납할 수 없는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를 하면서 오지랖 넓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게 공격을 해가지고 사이다 식으로 풀어줘야지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아까 정일환 교수가 얘기하는 표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이런 전술을 구사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확 모여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정치 현실입니다. 그 지지율 추이표는 정 의원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리 뉴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요. 어이구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얘기할 시점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가지고.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까 바른미래당 상황을 보면서 이현주 의원 좀 다뤄봤는데요.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어제 조금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자사고 폐지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제 발언을 하다가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 색깔 통해서 현재 하고 열리를 모아가기 위해서 문 대통령 딸이 문다혜씨도 부산 외고 얘기 안 하시는데 뭐야 알고예요 전부 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의원 잘하세요. 진짜 하지 마시라고요. 정치 하지 마세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잘 알겠습니다. 예.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도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네, 여러분 이후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또 저한테 인사말을 시키는 것은 이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럼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것이 예, 안녕하세요. 저 사회를 맡은 성남 대표부터 오셨고 원내대표도 오셨습니다만 오만 말씀을 하신다면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듣고 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저 너무하시네. 제가 의원들이 다 하여튼 그만 나오면 저 간사들하고 다 이 빌민들 다 앉아있잖아요. 네, 그 정도 제가 그런 생각도 못하시고 지금 좀 말씀을 그런 걸 하세요. 별로 본전을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예.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자사고 문제는. 예. 그럼 그 자사고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올라가서 또 다혜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정말 누울 자리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뭐 곽상도 의원이 그 대통령 주변에 예.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폭로랄까 또 이렇게 제기한 거 저는 뭐 야당으로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도 뭐 좋은 말도 3번 이상 하면은 듣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꼭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또 하나는 왜 현 정부에서 자사고라든가 외고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뭐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 의원 뭐 서울 교육청 교육감 조국 민정수석 등 다 자기 자식들은 자사고 보내고 외고 보냈잖아요. 다 좋아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보내놓고 왜 다른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 있고 그런 데 가서 말하자면은 좀 수월성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그걸 왜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 어느 신문에 나왔잖아요. 보도를 뭐 크게 했던데 학교에서는 다 자요. 왜? 수준이 다르니까 학생들 간에. 그러면은 자사고든 외고든 과학고든 또 수월성이 있는 또 말하자면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대로 교육 그렇게 문제까지 교육을 해야 하는데 또 들어가시면 이 정부에서는 길어지니까. 모든 예. 것을 다 평준화 해버리자. 그럼 자기들은 보내지 말았어야지. 예. 자기들은 다 보내놓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강남이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누울 자리 보고 저는 다리 뻗으라고 외고라든가 그러셨는데. 자사고가 요 강북이라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도 좋은 학생들은 거기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 다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강남으로 다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하실 자리 보고 시간 배정하시라니까요. 예, 차재원 교수. 예,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각상도 의원이 어제는 상도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부모들이 교육정책 토론하러 왔는데, 각상도 의원이 아무런 어떤 취지로 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뭐 기사를 보니까 대충 짐작은 되던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는데,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논란에 휘말리는 걸 바라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상도 의원이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설명하려는 뭐 나름대로 취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책의 장에서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맞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상도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가끔 국회나 이런 데서 토론회 하면은 물론 자유한국당이 토론회를 주최했으니까 이런저런 인사말도 하지만
좀 우리도 그런 절차 좀 짧게 하고 바로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렇죠. 어제도 뭐 지금 앞서 뭡니까 이석연 변호사가 뭐 국회의원들 인사하고 주르르 다 나가지 않느냐. 예. 아마 몇 명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 하니까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제가 뭐 국회에서 예.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절차를 사실 좀 그런 거 짧게 보면 했으면. 절차는 짧게 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와서 국회에서 열리는 이런 정책 토론회장에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저는 뭐 그것이 나름대로 진정성과 또 국민을 대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김현성 교수. 예, 아무튼 그 헌법에서도 교육받을 의무 이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 박사님께서 이제 잠깐 자사고 얘기하셔서 교육 문제,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의 본질이 결국은 교육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참 국민들은 잘 안다.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게 이번에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모 방송에서 이 행사에 그 19분 동안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까지 인사말을 하고 뭐 소개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그러니까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자리에서 결국 누가 주인이냐. 당대표가 주인이고 원내대표가 주인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